트리플 AI 2020에서 공개된 A Character-Centric Neural Model for Automated Story Generation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정보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단양 리우라는 사람이 1저자이고요. 그리고 트리플 AI 2020에서 발표가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URL 주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논문 첫 페이지 상단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화면 하단에 표시를 해 두었고요. 패킹 유니버시티, 북경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작성한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생성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스토리라고 스토리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좀 더 스페시픽하게는 소설, 픽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플로우 플랜이라는 거를 먼저 짜고 줄거리를 대충 한번 짜고 그 다음에 그 줄거리 플랜에 맞춰서 구체적인 문장들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전에 등장했던 문장 N개가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어질 문장들을 생성해내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런 여러 방법들보다 좀 더 잘 소설을 쓰려면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해서 봐야 된다. 캐릭터를 중심으로 캐릭터에 포커싱을 해서 스토리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할 때 2010년에 나왔던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캐릭터 빌리버빌리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캐릭터 빌리버빌리티는 캐릭터들이 소설 속에 등장한 캐릭터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완전 엉터리인데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한 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영어로 된 문장이고요. 이 문장은 2010년 논문에서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Characters must be perceived by the audience to be intentional agents. 그러니까는 그 등장인물들이 가진 어떤 목적이 다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목적들을 당연히 또 그 독자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면서 읽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각 캐릭터들마다 이제 개성이 있을 텐데 또 그 목적하는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스토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심지어는 스토리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반전적인 요소를 더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설사 반전 요소를 가미한다 할지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이거는 완전 엉터리인데? 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행위가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 빌리버빌리티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캐릭터들, 직업이라든지 성별 등과 같은 그런 요소들로 봤을 때 비슷한 캐릭터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비슷한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설 A에 등장한 경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라운 씨는 도둑을 이제 본 거죠. 그럼 도둑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겠죠. 그리고 이런 소설 A에서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은 그 모델은 나중에 소설을 새롭게 써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찰, 팀이라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팀이라는 새로운 경찰도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도둑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 즉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캐릭터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군집화를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캐릭터들이 취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 끄덕끄덕 할 만한 리즈너블한 액션들이 있고 그것들을 소설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내서 나중에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갈 때 그 기존의 소설책에 등장했었던 비스무리한 캐릭터들이 취하는 액션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한 프로블럼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캐릭터 관점으로 스토리를 생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솔루션으로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냐면 주어진 스토리 데이터가 있어요. 소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설 데이터로부터 캐릭터의 임베딩이라는 것과 액션을 예측하는 액션 프리딕터, 그리고 문장을 생성해내는 문장 생성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학습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캐릭터 임베딩이라는 것은 이 비슷한 캐릭터들이 임베딩 공간상에서도 서로 가까울 것이다. 마치 워드 임베딩이라든지 센텐스 임베딩 등과 같은 그런 개념처럼 임베딩 공간상에서 분집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앞장에서 이 비슷한 캐릭터들이 비슷한 액션을 취한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와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릭터 임베딩을 통해서 캐릭터들을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어떤 벡터로서 나타내겠다는 거고요. 그 실체는 리얼 넘버 벡터예요. 그리고 그 벡터들이 서로가 비슷한 그런 값들을 가지게 될 거다. 캐릭터가 비슷하다면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생성, 액션을 예측하는 것이나 또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무엇일까요? 캐릭터 임베딩을 통해서 액션을 예측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아가서 그 센텐스를 생성해주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할 텐데요. 특히 캐릭터 임베딩과 그리고 액션을 프리딕션하는 이 부분에서 이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메소드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생성하고 있고요. 이때 그 이전에 생성된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S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액션에 대해서는 V라는 심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캐릭터 임베딩에 대해서는 C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피겨 1을 보시면 여기 S랑 C, V가 각각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에서 취하는 인풋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스토리의 타이틀, 두 번째는 캐릭터 임베딩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캐릭터 임베딩이라는 이 최초 인풋으로 취하는 이 정보는 사실 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기 값으로서 주어지는 녀석들이고 이미 데이터로서 옵저베이션 돼야지 이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임베딩의 그 값을 어떻게 주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그냥 워드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어쨌든 이 인풋을 취해서 이 점선으로 된 네모 안에 있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1번째부터 n번째까지 문장들을 순서대로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번째 센텐스를 생성을 해낼 땐 우선은 i-1번째 센텐스로부터 생성된 컨텍스트 임베딩, 여기서 s라고 표기되어 있죠. 컨텍스트 임베딩, 이거 그냥 리얼 넘버 벡터예요. 그것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지금 인포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액션 B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B를 결정짓는 요소는 이 컨텍스트 임베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임베딩도 함께 쓰고 있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제가 비유를 통해서 그 논문에서 사용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이 등장했다는 이전 문장으로부터 도둑이 등장했다는 어떤 상황 정보가 이 S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경찰이라는 등장인물에 대한 것이 이 캐릭터 임베딩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도둑을 발견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체포를 하기 위한 액션이 취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액션 V가 캐릭터 임베딩 C와 컨텍스트 임베딩 S로부터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V를 사용을 해서 S, C, V 모두 함께 사용을 해서 i번째 센텐스가 제너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 시퀀스 구조까지 함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서 조그만 요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각각 아래는 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RNN 셀들은 실제로는 이 논문에서는 LSTM을 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양방향으로 왼쪽도 있고 오른쪽 방향도 있고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있으니 바이디렉셔널 LSTM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HS라는 부분이 인코더 파트,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인코더 파트라고 보신다면 인코더 파트로부터 생성된 어떤 결과물 인베딩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센텐스 제너레이터가 디코더 역할을 해서 문장을 생성을 해내게 된다. 즉 각각의 RNN 셀로부터 워드 하나하나들이 각각 생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코더 파트부터 보자면은 이전 문장에서의 워드 시퀀스가 W부터 여기 W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전 문장 시퀀스, 이전 문장의 월드 시퀀스를 사용해서 얻어낸 인베딩이 여기서는 SI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전 문장에 대한 인베딩, 즉 컨텍스트 인베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SI라고 표기를 해서 아래쪽으로 함께 또 뻗어서 나가는 걸로 그려놓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아래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오른쪽으로도 동일하게 계속 가게 됩니다. 이 문장에 대한, 이전 문장에 대한 컨텍스트 인베딩과 그리고 타이틀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써서 HS라는 최종적인 인코더 파트에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SI가 아래쪽으로도 내려가는데 그럼 이 아래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점선으로 된 네모 박스는 액션 프리딕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액션 프리딕터 한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폴리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 마치 벡터 모양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았다고 해서 이 녀석이 액션 프리딕터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림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캐릭터 인베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캐릭터 인베딩, C라고 이 논문에서 표기하는 캐릭터 인베딩의 실체는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슷한 성향, 비슷한 요소를 가진 그런 캐릭터들이 캐릭터 인베딩 공간상에서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알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어떤 그 캐릭터가 여기서 어떤 특정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 인베딩이 여기서 초이스가 되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캐릭터 인베딩 벡터 자체와 그리고 이전 문장에 대한 인베딩인 SI를 함께 사용을 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다가 인풋으로 취함으로써 결과물로는 결국에는 어떤 특정 액션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이게 단순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그래서 특정 액션, 여기서는 예로 어레스트, 체포라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된 어떤 액션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인코더 파트 부분에서 그것을 결과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코더 파트의 최종 결과물인 HS에는 이전 문장에 대한 인베딩 정보뿐만이 아니라 타이틀 그리고 그 액션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HS를 사용을 해서 다음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규어 1으로 다시 올라가 보았을 때 I번째 센텐스를 생성을 할 때 액션 V가 사용이 되고 이전 센텐스의 인베딩인 S가 사용이 된다라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캐릭터 인베딩 C로부터도 I번째 센텐스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아래쪽에 있는 피규어 2에서 이 점선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 인베딩이 요 벡터라고 그랬죠? 이것이 액션 프리딕션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디코더 파트인 센텐스 제너레이터에도 그대로 가서 매번 스텝마다 활용이 된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C에서 센텐스 I로 향하는 요 실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 캐릭터 인베딩과 액션 프리딕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캐릭터 인베딩부터 보겠습니다. 캐릭터 인베딩의 소스로서 사용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입니다. 즉, 그 소설 데이터 상에서 어떤 특정 캐릭터가 취한 행동에 대한 그 벌브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캐릭터가 당한 행위에 대한 벌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벌브들을 다 이제 related verb들에 대한 목록이다 라고 지금부터 지칭을 할게요.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한 목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attribute입니다. attribute는 캐릭터를 꾸며주는 수식이나 형용사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별로 이 동사의 목록과 그리고 attribute의 목록이 존재할 것이고요. 이렇게 구한 이 목록에 대하여서 이 아래쪽에 있는 equation을 사용을 함으로써 해당하는 캐릭터에 대한 embedding C를 얻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i는 1번째부터 해서 n번째까지 embedding을 구해서 그것을 다 이제 n방한다, 평균을 매긴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캐릭터의 embedding 벡터를 구할 때에는 해당하는 그 캐릭터에 대한 벌브의 목록과 애트리뷰트 목록을 구하고, 그러면 이것의 실체는 그냥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한 embedding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average를 취한 것, 그것이 바로 해당하는 캐릭터의 embedding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이렇게 구한 캐릭터 embedding 값은 앞장 슬라이드에서의 이 메소드에서 인풋에서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게 바로 캐릭터 embedding 초기 값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캐릭터 embedding에 대한 초기 값으로서 바로 이렇게 구한 이 embedding 벡터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가 된 캐릭터 embedding 값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될 이 로스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로스 함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서 이 캐릭터 임베딩에 대한 파라미터들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제 액션 프리딕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액션 프리딕터와 관련된 것으로는 일단 먼저 컨텍스트 임베딩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선 바이디렉셔널 LSTM, 줄여서 지금 ByLSTM이라고만 써져 있고요. 한 개 레이어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ByLSTM을 사용해가지고 i번째 센텐스에 대한 컨텍스트 임베딩, 그냥 센텐스 임베딩이죠. SI를 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노테이션에서는 SI 오른쪽, SI 왼쪽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모은 거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놓은 것인데, 여기서 SI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는 각각 이 forward 패싱에 의해서 구한 그 임베딩 벡터 결과물과 그 backward 방향으로의 패싱을 통해서 구한 그 임베딩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바이디렉셔널 아래는, 그 중에서도 그 아래는 셀은 LSTM으로 쓴 경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장 그림에서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ByLSTM,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LSTM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에 대한 결과물, 왼쪽 방향에 대한 결과물이 각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물을 함께 사용을 해서 정의한 것이 최종적인 i번째 센텐스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한, 이렇게 정의한 컨텍스트 임베딩 벡터를 바로 이 아래쪽에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와 캐릭터 임베딩 C를 사용을 해가지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돌려서 얻어진 결과물에다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i번째에서 취해야 될 액션 B를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장 그림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i번째 S 위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캐릭터 임베딩 왼쪽에서 들어오고 MLP에다가 넣어서 최종적인 그 액션을 결정한다. 이 액션은 이게 점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액션들이고, 각각의 액션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돌려가지고 특정 액션을 결국은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액션 프리딕션을 위한 수식에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자면, 이 캐릭터 임베딩 C가 액션 BI를 결정할 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비슷한 캐릭터들 간에는 액션이 유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죠. 즉, 비슷한 그 캐릭터들이라는 것은 경찰이면 경찰, 도둑이면 도둑. 그래서 동일한 상황일 경우에는 경찰들은 서로 비슷한 행동을 할 거야, 도둑들은 비슷한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함으로써 어떤 특정 캐릭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절대 취한 적이 없었던 어떤 액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새로운 스토리를 생성을 할 때에는 전혀 취한 적 없던 액션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는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액션 프리딕터의 로스이기 때문에 로스 해가지고 AP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앞서 살펴봤던 이 프로버빌리티 값을 그대로 취해서 로가리즘을 취한 후 이제 평균을 매기고 그 다음에 음수를 취하고 있죠.
음수를 취했으니까 이 probability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loss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안하는 방법에서 또 봐야 될 녀석은 sentence generator죠. sentence generator는 sequence to sequence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것도 by LSTM입니다. 그래서 attention을 사용을 하는 by LSTM이고 한 개짜리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에서 취하는 인풋은 그 이전 문장에서의 컨텍스트 임베딩을 취하고 그리고 타이틀 T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액션 B도 함께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림에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된 거죠. 타이틀 T 그리고 이전 문장에서 구해진 SI-1이라는 게 여기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있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 액션이 여기서 선택이 되어져서 액션이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인코더 파트에서의 인풋인 것이고 그럼 디코더 파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i번째 스텝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히든 레이어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땐 인풋으로 취하는 것이 인코더 파트에서 나온 결과물, 여기서 HS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HS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 i는 그냥 스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캐릭터 임베딩 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사용을 해서 각각의 i번째 스텝에 해당되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풋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HS라는 것은 인코더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인 것이죠. 인코더에서 취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S와 T와 V를 입력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물이 되겠고 바이디렉셔널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의 결과물을 합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현 디테일에서는 이 S와 T와 V 사이사이에 EOS, EOT라는 스페셜한 용도로 정의된 토큰을 삽입해서 그렇게 해서 인코더 파트에서 결과물을 얻어냈다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센텐스 제너레이터의 로스를 이제 보면 되겠는데요. SG라는 게 센텐스 제너레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로스 정의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i번째 센텐스에 대한 probability에다가 로가리즘 취하고 평균 매긴 다음에 음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액션 프리딕터에 대한 로스와 비슷한 형태로 정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할 만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캐릭터 임베딩 C가 또 다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휘 선택 시에도 캐릭터 정보를 활용을 해야 캐릭터의 일관성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 believability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 정의를 했었던 그 로스들을 합쳐서 한 개의 로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AP와 LSG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가지고 웨이티드 썸 한 것을 최종적인 로스로 정의했습니다. 자, 이제 실험인데요. 데이터셋으로 활용한 것은 무비 플러스 서머리이고요. 위키피디아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 스토리 개수는 대략 42,0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스토리 전체를 담은 것이 아니라 스토리에 대한 썸마리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스토리 썸마리의 그 길이를 평균을 매겨보니까 대략 310개 워드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한 개의 센텐스에 들어있는 평균 길이를 측정해보니 대략 16개 정도의 워드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용도의 데이터셋으로 스플릿 했을 때 이런 비율로 스플릿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이 모세스 디코더 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토커나이제이션을 해서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5만이고요. 스탠포드 코어 NL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태깅, 파싱, NER, 코레퍼런스 레졸루션 등을 수행을 했다고 하며 이렇게 수행한 것과는 또 별도로 프리포지션 프레이즈로서 판별이 된 부분들은 그냥 삭제를 하는 그런 전처리를 수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가 끝난 후에는 각 캐릭터에 대한 그 캐릭터에 관련된 벌브의 목록, 애트리뷰트 목록을 추출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태깅도 하고 파싱도 하고 등등 했으니까요. 그런 다음엔
그것들에 대해서 마들 인풋으로 활용을 했다. 즉, 이 벌브 목록과 애트리뷰트 목록을 구하면 그 다음에 캐릭터 임베딩을 구하기 위한 그 초기 값을 구하기 위한 수식을 앞서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요걸 사용해서 캐릭터 임베딩 초기 값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에서 그 비교할 대상으로는 이렇게 6개의 기존 연구를 택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능 평가를 위해서 블루 점수랑 퍼플렉시티 그리고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먼 이밸루에이션에서는 explainability, character believability 그리고 fluency 측면에서 각 기준마다 5명의 사람이 1점에서 4점 사이로 점수를 매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능 비교한 그 표가 되겠고요. 캐릭터 센트리라고 되어 있는 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되겠고, 다른 그 6가지 방법들과 블루 점수, PPL이라고 되어 있는 게 퍼플렉시티고요. 퍼플렉시티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다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캐릭터 센트리 기법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휴먼 이밸루에이션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휴먼 이밸루에이션에서 EXP, CB, FLU라고 되어 있는 게 앞장에서의 요 explainability, character believability, fluency를 각각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OVR, 이게 오버롤 점수예요. 요 3개에 대해서 총점 매긴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제일 좋다, 그렇게 주장은 하는데, 이 액션 프리딕션과 캐릭터 임베딩이 이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그 성능 향상에 주된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non-AP라고 되어 있는 게 액션 프리딕션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 캐릭터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 non-캐릭터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 다를 빼지 않고 그냥 다 사용을 한 그 원래의 버전이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다 성능 요약한 걸 보시면 역시 다 그 액션 프리딕션과 캐릭터 임베딩을 썼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왔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이 논문에서 생각보다 좀 오타라든지 잘못 표기된 그 노테이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 좀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요. 실험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데이터셋 하나만 지금 써서 실험이 됐고, 또 이 액션 프리딕션과 캐릭터 임베딩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이 블루 점수는 쏙 빼놓고 나머지 퍼플렉시티랑 휴먼 이밸루에이션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